안녕하세요. 파이어족의 재테크를 쓴 저자 대파마 신현정, 신영주입니다. 이번 특강은 총 4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이어족의 재테크 책 차례 4장을 각 장당 한 강씩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의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추가로 설명해드리는 특강 시간입니다. 파이어족의 재테크를 구매해주신 예비 파이어족과 파이어족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4강 위기에 강한 진짜 파이어족에 대한 특강입니다.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4강에서는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파마의 한국형 파이어족의 메커니즘과 현대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파이어족이 돼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첫째, 그래서 대파마의 한국형 파이어족의 메커니즘을 완성해 보는 시간입니다. 파이어족이 되기로 결심하고 아직은 은퇴 전이라고 해도 파이프라인 구축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하나씩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부업 개념으로 파이프라인이었다면 궁극적으로는 패시브 인컴을 중심에 두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려면 가치 창조의 개념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책 192페이지부터 설명을 해놓았는데 가치를 창조해서 이것을 패시브 인컴 시스템으로 구축해 놓으면 내가 더 이상 노동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패시브 인컴을 구축하기까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머릿속에 항상 패시브 인컴을 생각하고 있어야 그쪽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파이어족의 성공 메커니즘을 파이어족이 되기까지와 파이어족이 되어 은퇴한 후로 나누어서 책에 설명해 놓았는데요. 195페이지. 특히 파이어족이 되어 은퇴한 후의 파이어족의 메커니즘은 파이어족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한 것입니다. 대파마가 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면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단계라고 할 수도 있고 원한다면 액티브 인컴인 사업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책에도 써두었지만 SNS를 활용한 방법은 꾸준함이 성공의 가장 큰 요소입니다. 1년 이상 꾸준하게 해야 티가 좀 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선형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잘 된다면 중간에 슬럼프가 올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계속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파이어족이 되기까지의 메커니즘은 1. 지금 나에게 얼마의 돈이 있는지 파악하라. 자산 현황의 파악이죠. 2. 버는 돈이 얼마인지 적어라. 매월, 매년 나가는 돈을 적어라. 수입 지출 파악입니다. 3. 그 돈이 왜 나가는지를 적어라. 지출 컨트롤에 대한 얘기죠. 4. 최소 생계비를 파악하라. 앞 강의에서 설명한 최소 생계비에 근거를 해서 나의 MCA를 구하는 것입니다. 5. 최소 생계비를 12개월로 곱하고 다시 25년을 곱하라. 6. 여기에서 나온 금액을 목표로 돈을 모아라. FI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파이어족이 되어 Retire Early 한 후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1. 6개월에서 1년 정도 여행하며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다. 2.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기획하고 실행한다. 3. 결과와 상관없이 과정을 기록하고 공유한다. 4. 이 과정을 꾸준히 반복한다. 5. 자연스럽게 퍼스널 브랜딩이 된다. 6. 여러 기회들이 수입과 연결되고 사업으로 확장할 수도 있다. 사실 한국에서도 파이어족이 되어 투자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10억까지 자산을 불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투자를 병행하며 살고 싶은 대로, 흔한 표현대로 말하자면 좀 편하게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파마는 왜 콘텐츠 투자를 꼭 했으면 좋겠다고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는 2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파이어족이 된 후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파이어족이란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 상태인데 그냥 자유로이 시간을 보내도 되지만 공부하고 여행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면 퍼스널 브랜딩까지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퍼스널 브랜딩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생각지도 못한 기회들이 갑툭튀해서 인생이 재밌어지거든요. 파이어족이 되기까지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은퇴 후에는 재밌고 알차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만에 하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불황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파이어족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콘텐츠 투자를 꾸준히 하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추가 수입이 발생합니다. 일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파이어족에게는 목돈에서 적게 꺼내어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이고 그 더 많이 남은 목돈이 복리의 마법에 의해 굴러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또 하나의 대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두 가지 이유로 파이어족이 되었다면 가능한 한 콘텐츠 투자를 하시기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아남으려면 파이어족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요즘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사회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교육조차 온라인으로 바뀐다는 것은 거의 모든 분야가 온라인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고 계신가요? 전 정신이 없습니다. 평소에 온라인 소비자로 더 많은 활동을 해왔던 우리이기에 온라인에서 생산자가 되자니 막막하고 배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연일 보도되지만 사실 IT 관련 일자리는 사람이 없어서 구인난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누구라도 개발자의 일을 할 수 있다면 나이가 많든 경력 단절자든 상관없이 귀하게 데려갈 판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고 한들 갑자기 매트릭스의 한 장면처럼 뇌에 직접 다운을 받아서 개발자로 업종 전환이 탁 하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배울 시간과 열정은 충분하신가요? 이 문제는 비단 현재 코로나19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 배운 것을 써먹으며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도 급급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경제적인 수명이 얼마나 될지 말입니다. 우리를 예를 들면 우리 대파마는 알다시피 패션 의류 분야에 오래 종사했고 패션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일과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직접 의류 생산과 중국 OEM 생산으로 전국에 총판을 두어도 봤고 동대문 소매 매장으로 확대도 했었고 백화점 중간관리 경험과 400평 가까이 되는 SPA 대형 매장을 운영하는 등 의류에 관한 거의 전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력도 15년이 넘으니까요. 물론 대학도 파마시나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고 나니 오랫동안 노력했고 돈을 벌었고 경력을 쌓은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과거의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그런 일을 했던 사람으로 내가 왕년에 말이야 라며 지금은 수입을 일으킬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을 보며 그 시간들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현실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야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에 너무 오랜 시간을 쓰면서 나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에 비해 우리가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는 3년간 놀았고 2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나에게 귀속되는 일들을 하나씩 했을 뿐인데 그 일들은 내가 그만두어도 계속 남아있고 그 결과가 나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원한다면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발전시킬 수도 있고 협업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다양한 의뢰도 옵니다. 내가 직접 기획해도 되고요. 이 둘은 정말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보다 시급한 것은 경제적 자립입니다. Financial Independence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부자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서 걸어 나오세요. 부자로 가는 첫 단계는 경제적 자립, 즉 파이어족이 되는 것입니다. 파이어족은 적어도 싫은 일을 돈 때문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세상을 공부해 나가지요. 세상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니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가졌으므로 그 시간에 나에게 필요한 공부를 끊임없이 배우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파이어족이 되어 좋은 점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책을 읽을 시간이 충분히 많고 잘 모르는 분야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울 시간도 마련할 수 있고 파이어족이 되기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삶이 참 좋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내 미래의 시간을 모두 샀더니 그 미래에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더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해본 4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파마의 한국형 파이어족의 메커니즘을 파이어족이 되기 전과 은퇴 후로 나누어 알아보았고, 컨텐츠 투자를 권하는 이유와 당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둘째, 살아남으려면 파이어족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 대파마의 경험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예가 하나의 레퍼런스가 되어 여러분의 파이어족, 더 나아가 인생을 계획하는데 좋은 모티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파이어족의 재테크의 출간 이벤트로 준비한 특강을 모두 마치면서 독자와 구독자, 파이어족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당부는 최소한 다독만 해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비 파이어족과 파이어족 여러분도 경제적 자립을 가장 기본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파이어족의 재테크 저자로서 힘차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